반갑습니다. 제가 이 심과 기도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미리 했고, 이제 순서대로 오늘부터 의두요목을 나갈 거예요. 의두요목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빨리 될까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교전이 나왔어요. 이렇게 교전 새 교전이에요.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이게 제가 저기 원기 106년 5월 3일 봤죠. 근데 이게 지금 책을 볼 때 항상 뒤에 이게 지금 새로운 판본이 된 거예요. 새로운 판본. 그러니까 이게 뒤에 보면 원기 106년 2021년 4월 10일 개정증복판 해서 이렇게 개정증복판에 한 판본이 생긴 거예요. 이게 판본이. 여기 보면 뭐 촉판 있고 가로쓰기 또 개정판 이렇게 세 가지 판본을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여기가 수의단에서 결의해서 대산종사 법어 또 일부 개정된 거 뭐 해서 새로 이렇게 판본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지금 낯설어요. 이거 보면 전에 보던 데 페이지를 이렇게 금방금방 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보면 어디지 이제 이렇게 되죠. 많이 봐서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전을 새로 구입하시면 이거 많이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때가 묻고 이제 그래야죠. 저희 오늘은 이거 펴보면 그 수행편 의두요목이잖아요. 의두요목 이게 지금 63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의두요목이 20조, 이게 1조에서부터 20조까지 20조가 되어 있는데, 자, 의두요목을 쉽게 그냥 간단히 나갈까,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볼까,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좀 심도 있게 나가면 이게 이제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아주 가볍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야기를 풀어가 보면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그 십상에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관천, 기, 상 이렇게 내죠. 그러니까 의가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의두요목 할 때 그 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소태산 대종사의 그 발심의 시작이 의에서 그러면 분명히 대종사님은 본인이 이게 처음 이게 시작했던 거니까 분명히 교법의 어딘가에다가 그것을 규정해 놨을 거예요. 안 할 리가 없죠. 소태산 대종사는 구도를 무엇로 했냐? 의로, 발심도 의로 했고 구도도 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가 뭐냐? 이게 참 저희가 우회할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체질화가 안 돼 있으면은 대종사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작년인가 부작년인가 제가 교사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쭉 나갔을 때 그 대종사의 발심 부분 한참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두요목도 나오는 것이고, 자 봅시다. 대종사님의 내용에 보면은 교법 체제에 보면은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뭐가 있어요? 의두가 있죠. 의두. 거기 그 의가 나오죠. 그리고 상시훈련법 중에 상승형 주의사항에 보면 경정법규를
예, 그 마친 사람, 그러니까 그 경정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뭐 하기로 했어요? 의두연마기를 주의해라. 이렇게 나오죠? 분명히 나오죠. 그것도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 그 8조, 이게 사막 8조 할 때 8조가 진행사조가 있고, 이게 가야 될 4가지 조건이 있고, 버려야 될 4가지 조건에서 사연사조, 버릴사 버리려는 있어 사연이에요. 거기에 보면 진행사조에 신, 분, 그 다음에 의가 있어요. 계속 나오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의심이라고 하든, 의두라고 하든, 다 이걸 우리가 이게 뭔가 하고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의를 통해서 뭔가 진리를 찾아간 거예요. 탐구하신 거예요, 이게. 그럼 대종사님의 규정이 있어요. 의를 한번 찾아보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자, 8조에 보면 의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의라 함은 일과 이치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일과 이치면 어떻게 나와요? 사리, 일사자, 이치자에서 사리,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게 일과 이치에 그러면 사리 간에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릅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의라 하면. 이건 이제 대종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의심이 날 때는 이렇게 생각은 못 하셨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이렇게 이제 나중에 대각을 하시고, 의가 뭐냐면 이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처음으로 대종사님께서 첫 교서 중 하나인, 여기 보면 수양연구 요론이 있어요. 여기 수양연구 이렇게 영인본이, 제가 지금 영인본을 지금 보는데, 여기를 보면 처음에 각항 연구 문목 해가지고, 묻는 제목이에요. 의문, 이럴 때 묻는 제목 해서, 이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137개 조항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연구할사, 끝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면 당신의 경험이에요. 처음에 책을 이렇게 내실 때 당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대종사님의 공부, 수행 태도를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의예요. 이게 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의두 요목이라 하니까, 이 의두 중에 요긴한 이것을 제목이라고 해도 되고 목록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 거죠. 아주 기묘하고 요긴한 제목 또는 목록을 뽑아서 지금 우리 정전에서는 20개로 돼 있죠. 현재 20개 조목으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맞죠? 20개가 20조목으로 돼 있는데, 처음부터 20조목은 아니에요. 여러 개 변천을 통해서 20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있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현재 원불교 이 지금 전서에 실려 있는 여기 보면은 정기훈련 11과목, 정기훈련 과목 중에 의두라는 정의가 있어요. 대종사님의 여기에 실려 있는 의두라는 정의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죠. 제가 왜 이렇게 긴 이론 얘기를 하냐면, 내 맘대로 이 의두요, 막 의두가 뭐니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럼 내가 잘 지어내면 되죠.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어떤 규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게 당신이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각을 하시고 또는 의두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을 하신 거예요. 여기도 아까 신분의성에서 의가 뭔지 딱 규정이 돼 있죠. 그럼 의두라고 규정할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또 펴봅시다. 확실히 아직도 낯설. 자, 11 과목에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제가 봉독해 볼게요. 의두는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 나왔죠? 의심나는 제목. 이걸 한자로 들이면 문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리간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막 용어 자체 전부 다 이렇게 깊은 함의들이 막 숨어 있어요. 여기에. 근데 한번 이걸 통해서 보면, 자, 여기서 의두라고 할 때 이것도 전부 뭐냐? 사리연구 공부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리연구 공부라. 그리고 전제될 것이 있어요. 의두요목도 이게 결국은 이론상 자리를 밝히고 그 자리로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두요목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딱 이렇게 드러내질 못하면은 이게 계속 빗나가요. 이게 수행편이라고 할 때는 뭐 이론상을 강조를 안 해요.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전진 배치를 안 해요. 이렇게. 그래도 의두를 통해서 이론상을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의 자리를. 이게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의두라는 정의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대소유무의 이치, 시비의 일, 과거 불조의 화두, 이게 막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의두 요목이라고 할 때는 무엇만 나오냐면 시비의 일 이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비의 일을 의두 요목에서는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상시 응용주의상에서 의두연마기를 주의해라 할 때는 42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의두연목에 12회가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상시응용주의상을 공부할 때 보면 여기에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맞춘 사람은 의두연마기를 주의해라 그러니까 나 의두요목에 나온 것만 공부하면 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12회를 이렇게 연마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실질적으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의두요목에서는, 요긴한 목록이나 제목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는 12회의 일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주로 대소유무 이치와 과거의 불조 화두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두 요목만 하면 내가 의두를 다 알았다. 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 범주가 훨씬 넓어요. 이제 우리가 의두 하면 이 뜻도 있어요. 의두. 두자가 들어가요, 뒤에. 이게 머리 두자, 이게 의심, 대인사님 표현을 한다면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이죠. 알고자 하는 마음인데, 거기에 두자가 들어가요. 의두하면. 사실은, 한자의 뜻으로 보면은 그것은 그냥 접두사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두나 똑같은 말이에요. 의심.
알고자 함, 궁금함. 뭐 이렇게 하면은 딱 끝나는 건데 이걸 또 우리가 뭐 할 때 의심머리 이렇게 번역할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머리도 짜니까. 그러면 이걸 또 에이 잘 몰라서 저렇게 또 했나 보다 그러지 말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해서 한 거예요. 왜?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뱀 얘기를 해서 좀 그러네.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머리를 탁 잡잖아요. 그리고 뭐 물고기를 잡는다 할 때도 머리를 탁 잡으면 뭐 닭 같은 게 도망가도 이렇게 뭔가 어느 부분을 딱 잡으면 되듯이 이 핵심이라는 소리예요. 핵심. 그러니까 어떤 알고자 하는 것을 너절하게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부분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딱 잡지 말고 그 문제의 핵심을 딱 잡으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종사님은 공부를 대종사님이 이렇게 아까 제가 이거 수양연구 요런 요 책에 보면 그 문목이 많았다고 했죠. 그렇게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을 딱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잡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자 모르는 것, 이게 알고자 하는 그 핵심을 딱 잡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공부 방법으로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공부하다가도 내가 쭉 보다가도 내 삶에서 어느 부분이 잘 내가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또 있는지를 탁 잡는 거죠. 그래서 이게 꼭 이 의도를 우리 리드글 같은 이렇게 보면은 그 문장을 하나 딱 빼주잖아요. 그럼 그 문장을 딱 보면은 전체를 몰라도 그 문장을 그 문맥을 잘 이해를 하면 전체가 이해가 돼요. 그런 뜻도 있다. 신문에 보면은 게 헤드라인을 이렇게 쫙 뽑아잖아요. 요즘 헤드라인을 잘못 뽑아갖고 참 헤드라인을 딱 잡으면은 전체가 왜곡되지 않게끔 딱 이해돼야 되는데 요즘 신문은 제목 봐갖고는 큰일 나요. 제목하고 대부분 반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렇게 되면 문제를 잘못 뽑은 거죠. 의도를, 우리 식으로 말하는 의도를 잘못 뽑아서 공부하는 것이 되는데, 그 부분을 탁 뽑으면 전체가 탁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의 공부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도연마기를 주의하라는 걸 보면 경전법규를 경전상을 알았다 해도 이것이 내 삶과 관계에서 무언가 이게 내 삶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연마라고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그냥 막연하게 뭐 그냥 의도연마 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 요긴한 그 목록을 딱 잡아주신 거예요. 일단 이거 해봐. 이거 해보면 도움이 될 거야. 막 예를 들어서 막 문제를 한 200개, 300개 주면 어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세월 다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요긴한 걸 잡아주셨다. 여기를 보면 아까 의두라는 그 타이틀에 보면은 쭉 여기 나오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영구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이렇게 나와요. 이건 상식운영 주의상으로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 이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의 깊은 경지가 어떤 거예요? 물어보면 그래도 경전 연습을 그래도 대강은 좀 마쳤다. 이 정도가 표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 이것도 여기 보면 화두가 나오죠. 화두 비슷하죠. 화두. 사실은 의두는 화두보다 더 포괄적이에요. 더 넓어요. 개념이. 화두는 말 그대로
그 옛날에 그 불조, 그러니까 부처와 조사들이 했던 선문답 중에 있었던 그런 전통성 있죠. 역사적 과정 속에서 생긴 것이 있고, 의두는 그것 플러스 대소유무의 이치와 관계된 거. 거기에 또 시비의 일까지를 포괄된 거예요. 이게 넓어요. 의두는. 대종사님은 단순히 화두만 갖고 공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도 과정에서는 화두를 그렇게 접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설사 접했다 해도 그냥 상식적으로 했지, 그걸 가지고 막 궁리하고지를 안 하셨어요. 다만,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 정의하셨죠. 대소유무 12에. 이것이 죽음되고 나중에 아마 이 화두 이것도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가져가셨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복잡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이 있는데, 의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리간의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사리간. 아까도 나왔죠. 일과 여기 보면 의라 하면 일과 이치에,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 현재 정전에서 11과목, 정기훈련 11과목에서 나온 의두에서 보면은 사리간, 이게 나오죠. 이 사리간이 여기 진행사조에 보면 일과 이치에 똑같은 말이죠. 일과 이치에 이 말이나 사리간이나.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을 이름이니. 그러니까 사리간의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함이니. 이 명확한 분석이라는 게 모르는 것을 발견하여 알고자 함이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행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해갖고 이게 막 달리 말하면 안 돼요. 약간 표현법이 다르지 같은 말이에요. 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나 합니다. 무슨 오해냐? 분석한다고 하니까 분석, 그러면 이게 분석이 뭐죠? 나누어서 이렇게 석을 뭐라고 했나? 해석, 그런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한다면 분별지 같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분석하면. 그리고 우리가 이 11과목을 보면 성리가 있어요. 우리가 의두 성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리를 말할 때는 주로 어떤 말을 쓰냐면 관조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관조해라. 분석한다? 관조한다. 자, 이걸 제가 일일이 다 구분법을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관조는요, 관조는 우리 일원상 진리장으로 보면은 관조한다는 것은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가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명확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일원상 진리장에 보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이러한 표현이 중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하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난 자리는 다 일원상 자리예요. 같은 자리에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를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도록 분석하는 측면으로 보면 이게 의두고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딱 체득하도록 하면 성리예요. 그러나 이건 같은 자리. 방법론만 틀려요. 약간의 방식만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실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실전으로 그러면 의료목 1조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1조가 어떻게 되어 나오나요? 의료목 1조가 소설천을 떠나지
모태 중에서 중생제도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자, 이것을 의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리, 그러면 이걸 관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나중에 차근차근 나가겠지만 대부분 의료목을 설명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걸 설명을 해요. 개념이 어쩌고 도설천이 먹고 왕궁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이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탁 그냥 관해버려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존이다, 도설천이다, 왕궁가다, 이러한 개념에 탁 잡히면 성리에서는 땡이에요. 무조건 땡이에요. 세존인에 딱 잡히면 끝이야. 왕궁간에 잡히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상품자리를 망각해버려요. 관하지 못해요. 세존이다고 세존이다고 드러내는 그 성품자리를 그냥 탁 즉각 설명이 되나요? 이것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성리는 설명하면 이게 참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장치예요. 의디오목을 딱 던졌는데 대부분 설명이 제가 볼 때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분별지를 더 길러 놓는 대로 가요. 이 의디오목에. 그러니까 성리적 측면에서 성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함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결을 딱 해버려야 돼. 관해서 바로 그냥 탁 즉각 즉해서 땅 이렇게 만화 보면 이렇게 확 밝아지잖아요. 탕 하면 확 밝아지고 탕 하면 확 밝아지고 이렇게 자극을 줘야 돼요. 탕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 자리를 의두는요, 세존이다 그러면 이것을 대로도 밝힐 줄 알고, 대소유무 그랬으니까 소로도 밝힐 줄 알고 유무로도 밝힐 줄 알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리는 언어 명상이 동공한 그것을 즉각하는 의미가 강하고, 의두는 언어 명상이 완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더 강해요. 그러나 자,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하고 언어 명상이 나타나는 자리는 같은 자리. 제가 이론상 진리장 또 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중간에 뭐가 매개로 되어 있냐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이렇게 돼요. 공정영지의 광명이 언어 명상이 동공한 자리고, 또 달리 말하면 언어 명상이 완연한 자리. 공정영지의 광명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고, 그게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이걸 시간차로 이해해도 안 돼요. 여기에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런데 의두는 주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설명할 줄 알아요. 의두, 성리 있겠으면 우리가 성리가 더 깊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성리가 더 근원적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성리에 들어가서 또 이게 출구를 나오려면은 선상 의두로 설명해야 돼. 그럼 가만히 계실 거예요? 딱 알았지? 이러고 끝날 거예요? 그게? 필요하면 또 설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의도와 성리는 이렇게 서로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는데 굳이 이걸 제가 이렇게 조금 언어로 한번 이렇게 유창하게 한번 언어를 하면 이렇게 세련되게 한번 이것을 한번 만져보면 성리는 통째로 즉각하는 거. 그러기에 비해서 의도는 이 한 자리를 복수적 관점으로 펼치는 거예요. 한 자리를 복수적 관점이라는 게 이걸 색깔로도 볼 수 있고 이걸 재질로도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주로 대흥사님은 대소유무 이렇게 밝히죠. 이걸 뭐 또 대흥사님 또 일대기들 막 설명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대략 이 정도 설명을 한번 이제 해보고 이렇게 총체적인 설명은 이제 이 정도로 한번 맞춰볼 겁니다. 의두요목은 그러면 왜 대종사님께서 의두요목을 우리에게 연말을 시켰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저희가 좀 고민해봐야 될 내용인데 핵심적인 것을 평소에 단련을 해놔야 사실은 기초도 튼튼해지고 그렇죠? 기초도 튼튼해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접했을 때 응용력이 생겨요. 우리가. 그래서 의두요목 20조 정도는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완벽하게 터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두요목은 결국 내용상으로 보면 이런 쌍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공부할 때 이런 쌍장 옆에다가 이런 쌍장 옆에다가 의두요목을 이렇게 파트너 있죠? 파트너를 삼아도 참 좋다. 대명사님 이것이 의두를 연마이니까 수행편에다 갖다 놨지만 공부를 우리가 할 때는 이런 쌍장하고 의두요목을 이렇게 붙여놔도 그리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의두. 이게 이게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이 의라는 우리의 마음작용을 통해서 마음의 실상을 탁 잡도록 합니다. 부처님은 무엇로 하셨죠? 주로 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 제가 이번에 책 냈잖아요. 소태산 영광을 수놓다. 그 앞에 세미 논문을 하나 실어놨어요. 거의 논문 형식으로 써놓은 세미 논문인데 그 내용의 큰 주제 하나가 의심이 뭐냐 이것에 대한 글이에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약간 논문투라. 근데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 깊은 연구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정체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의가. 그러니까 고를 갖고 구도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게 구도였어요. 이거 굉장히 근대적 교육 같아. 이게 근데 학교 가서 모르는 걸 배우는 그런 느낌. 근데 대종사님은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모른다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계기로 삼고 이것을 창구로 삼아서 마음과 마음의 실상까지 쑥 들어가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우주의 또 실제를 그대로 본 거예요. 우리도 따라가 봐야 돼요. 그대로 이렇게 답습이라고 우리가 그대로 밟아가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종사님의 친제인 정전에 의가 갖고 있는 주제들이 계속 등장해요.
우리가 이론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그것을 신앙이다, 수행이다, 서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 실질적 작용은 의예요. 의입니다. 이걸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저도 지금 이게 하는 거 보면 뭐 책도 써보려고 하고 해도 앞으로 많은 분들이 소태산 대종사께서 관청기의상 할 때 그 의심을 냈다. 의심을 이렇게 다투었다라고 할 때 이 의가 뭔지에 대한, 그리고 대종사의 발심은 의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전에 나와 있는 이 의의 내용을 우리가 찾는데 이번 시간에 이 의두 요목이 나오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의두 요목을 차근차근 한번 저하고 한번 제가 아주 심플하게 이제 말하고 나니까 심플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심플하게 한번 툭툭툭툭 건들고 의두 요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두 요목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몇 가지 이론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특히 또 이제 의두와 성리에 대한 차이점도 살짝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